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체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RBNG 미팅 리캡하고요. 지금 중국 상황 잠깐 같이 말씀 나누고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또 스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어닝하고 데이터 프런트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BNG 미팅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죠. 저희들이 뭐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미국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국의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소식도 같이 나누곤 하는 이유는 다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드린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RBNG가 OCR을 그러니까 Official Cash Rate이라고 그러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OCR이라고 하는데 OCR을 75 베이스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OCR이 이제 4.25%가 됐죠. 2009년 이래로 이제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RBNG가 커뮤니티에서 미팅을 할 때는 100 베이스 포인트 인상도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많이 올린 거죠. 뭐 이유인즉슨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 시츄에이션이 음,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또 중요한 것은 75 베이스도 올렸지만 터미널 레이트를 지금 애초에 4.1% 정도로 생각했던 거를 5.5%로 지금 올렸고 이 터미널 레이시 5.5%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도 2023년 내년 9월쯤이다. 쯤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심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터미널 레이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금 내년 9월까지 계속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터미널에서는 지금 연준이 애초에 얘기하고 있던 예상되고 있던 그런 터미널 레이트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애초에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도 RBNG가 상대적으로 허키시한 그 중앙은행이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허키시한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년 중반쯤에 리세션이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어요. 뭐 이유는 뭐 레이버 스토리지하고 웨이지 프레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이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세션도 동시에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상하기는 집값이 지난해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2023년에 CPI가 지금 애초에 그전에 5.3% 정도 23의 CPI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훨씬 높게 한 7.5% 정도 될 것이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에도 예초에 예상했던 3.01%에 비해서 훨씬 높은 3.8% 선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도 계속 크게 가져갔고 터미널 레이트도 지금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세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더 오랫동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상황이죠. 코비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애닉도럴한 인시던트이긴 하지만 팍스컨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데서 락다운이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스태프들한테 스테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한다고 그러고 안 해 가지고 이게 라이엇으로 번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인데 결과적으로 팍스컨 사태 때문에 이제 아이폰 애플 쪽에서도 아이폰 딜리버리가 스케줄이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쟁주 지역의 8개의 디스트릭이 지금 현재 다 락다운된 상태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인펙션이 뭐 레코드 하이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고 리스트릭션이나 락다운도 지금 팬데믹 초기 시점과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위도 있고 어 지금 좀 어수선한 상태죠. 그래서 PBO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은행들의 리저브 리ኳ어먼트를 지금 낮춰서 어 이런 락다운이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할지는 미지수고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 상황 같은 경우는 계속 프로테스트나 라이엇이 계속 확산이 될 것인지 여부가 아마 관심 대상일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락다운들이 경제 활동,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 역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다시 재등장할 것이냐, 또 심화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마 수요일로 스케줄되어 있는 건데 것 같은데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리콜을 하자면 지난 11월 2일 날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스테이먼하고 그다음에 했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 파월 의장이 비친 입장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마켓이 조금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스테이먼 상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행보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인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인상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들 그리고 다른 경제 그리고 금융 환경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금리 인상을 정책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스테이먼상에 있었는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터미널 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스피치하는 내용에서 더비시한 쪽인지 허키시한 쪽인지 조금 그 입장을 좀 확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켓이 아마 이 부분 주목해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월 달에 아시다시피 CPI가 그 전달에 8.2%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페이스 떨어지는 폭상으로는 사실 가장 지금까지는 좀 크게 떨어진 부분인데 7.7%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이 2%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비해서 뭐 한참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던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굿사인이긴 한데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 달에 난방 페이롤 넘버도 예상했던 것보다 쪼끔 더 많이 260,100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 시장이 고용 시장이 양호한 상태고 CPI가 인플레이션이 인상이 인제 멈추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허키시한 스탠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초에 있던 미팅에서 스테이먼과 프레스 컨퍼런스상에서 파월 의장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과연 더비시한 스탠스를 내비칠 것인지 허키시한 스탠스를 내비칠 것인지
이번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스피치를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팅은 12월 14일에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마켓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서 나름 예상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스피치와 함께 이번 주에는 사실 중요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스피치 있는 날이 또 11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 말 캐피털 플로우들이 인제 있겠죠. 이제 그것들 때문에 쪼끔 볼러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하게는 목요일 날 연준이 CPI보다 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죠. 코어 PCE 넘버가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그 전달에 5.1%에서 5%로 이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는 프라이데이에 매달 초 첫 프라이데이에 인제 난방 페롤 넘버가 나오죠.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한 200,000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은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팜 넘버가 뭐 스트롱하게 나오면 뭐 인라인이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오거나 한다면 뭐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연준한테 주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인식을 할 경우에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계속될 경우에 아마도 네거티브하게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날 연준 의장의 스피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스피치가 있는 날 유럽 쪽에서는 11월 C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음. 전달에 10.6%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10.4%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더블 디짓 인플레이션 넘버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높게 나올 경우에 유럽 쪽도 역시 유럽 중앙은행도 12월 미팅에서 아마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데이터가 사실은 좀 중요한 그런 시장에 임팩트를 줄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브리킹스 연구소 스피치가 웬즈데이에 있고, 또 유럽 쪽 CPI 넘버가 예정이 될 것 같은 날, 그리고 목요일에는 코어 PC 넘버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프라이데이는 난방 페이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은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 넘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